안녕하세요 여러분, 꿀찬지연입니다. 요즘 저는 필이 박혀 있는 게 있는데, 하나는 짠테크고 하나는 농막입니다. 여러분, 농막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요즘 전원주택의 삶을 너무 동경하고 있는데, 전 대전에 살고 있거든요. 대전 근처에, 대전 안에 대청댐이 있는데, 저희 신랑이랑 제가 가끔 주말마다 이렇게 이제 저희 가게나 집에서 커피를 내려가지고 가가지고 대청댐에서 커피를 사 먹진 않아요. 되게 비싸거든요. 대청댐은 스타벅스보다도 비싸요. 6,000원이에요. 근데 커피 마시면서 풀멍이라고 하나? 풀숲을 막 보고, 또 거기도 이젠 물이 있기 때문에 물멍하고 그 산책로도 되게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걷고 있는데 언젠가 여기다 뭐 별장 같은 거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막 꿈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 형편에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희는 지금 아파트 분양도 준비하고 있고. 근데 제가 농막에 대해서 어떻게 하다 우연히 알게 됐는데, 그 농막은 주택법에 안 들어가서 6평짜리 소형 주택인데, 그게 농막이 별장 대신에 요즘은 주말농장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에 땅에 그 농막을 설치하시더라고요. 농막은 집으로 안 들어가서 재산에 안 들어가요. 그 저희도 그냥 대청댐에 집 있는 거는 아무리 싸도 막 4, 5억 하는데, 그냥 땅만 있는 거, 밭, 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집 못 지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하나 사다가 농막을 사서 요즘 배달을 해주는 거예요. 집도 그렇게 사서 설치를 하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농막이 싸게는 뭐 1,500만 원에서 뭐 비싼 건 4,500만 원까지 있는데, 양평에는 1억 5천짜리도 있어요. 근데 뭐 한 2,500만 원짜리, 1,700에서 2,500만 원짜리 사이에 되는 거를 사서 설치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소망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근데 어 아직은 형편이 안 되니까, 제가 요번 연도 안에 분양을 받고, 혹시 분양을 못 받더라도 그건 재산에 안 들어가니까 열심히 짠테크 한 돈을 가지고 열심히 모아서 아파트 분양이 되면 저희가 한 3차까지는 넣을 수 있는 돈을 좀 모아놨어요. 근데 4차는 사실 좀 깐당깐당해요. 근데 4차까지만 어떻게 넣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거 대출도 받아야 되지만, 저는 무조건 분양 받으면 그 4차까지만 넣을 수 있는 돈을 모으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은행한테 맡기고, 저는 무조건 땅 보러 다닐 거예요. 대청댐으로 땅 보러 다녀가지고 적당하고 저렴한 땅이 있으면 사서 거기 주말농장처럼 여러 가지 먹거리도 심고, 그리고 그 농막도 하나 사서 설치해서 되게 예쁘게 한 다음에 신랑이랑 주말마다 가서 거기서 농사도 짓고, 같이 그 대청댐 길을 산책 겸 운동도 하면서 있고, 그렇게 좀 약간, 누가 그러는데 별장을, 그 전원주택 생활을 하기 전에 농막을 설치해서 주말만 일단 살아보는 게 자기가 전원주택이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은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추위와 더위하고도 싸워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안 돼 있고, 그리고 벌레도 많고, 또 풀 같은 게 일주일만 관리를 안 해도 막 무릎까지 막 자라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활을 해보고, 자기가 이게 맞는구나 하면 적어도 1년은 살아본 다음에 전원주택의 꿈을 키워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전원주택을 알아보러 다니는 게 아니라, 땅을 산 다음에 거기다 농막을 설치하고, 다만 주말이라도 가서 한번 살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손님들 초대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농막만 하면, 날씨만 좋으면 충분히
밖에서 고기 꺼먹고 안에서 좀 쉬고 또 설거지 같은 거 하고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 한 가지 그래서 소망이 생겼어요. 그리고 수련회 장소 같은 걸로도 빌려줄 수 있고 그래서 너무 기대됩니다. 그래서 제가 짠테크를 해서 열심히 1차 1월 달에 차가 나오거든요. 전기 하이브리드 차가 그걸 현금으로 사는 거 2차 아파트 4차까지 무사히 납부할 수 있는 돈을 모으는 거 그리고 3차 땅을 사고 농막을 설치해서 거기서 작은 전원주택 삶을 한번 살아보는 거 별장처럼 이렇게 하면서 네 그렇게 소망들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는 선생님께서 그 월급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알바한 월급을 성교비 보내라고.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딱 떠오르는 곳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걸 굉장히 기도하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거든요. 되게 귀한 돈이기 때문에. 근데 제 친구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동기 목사님인데 그 친구가 찬양에 은사가 있어서 정말 찬양을 진짜 잘 불러요. 천상의 목소리 같아요. 남자 목사님인데 근데 제가 그 친구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제가 결혼할 때 졸업하고 연락을 한 번도 못하고 지내다 학교 다닐 때 친했거든요. 연락을 해서 저희 결혼식에 특송을 부탁할 정도로 찬양의 은사가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식도암 수술을 받았었어요. 근데도 잘 이겨내고 지금 회복 중인데 그 목소리에 이제 성대 수술을 했는데도 다행히 목소리가 온전히 나와서 지금 찬양으로 이제 갈고 닦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되게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한 몇 년 전에 그 개척교회를 시작했었거든요. 대전에서 했었는데 성도님이 그때는 없었지만 처음에는 지금은 13명인가 5명인가 있는 그런 15명 정도 있는 교회였는데 교회로 키운 거죠. 이제는 요즘은 개척교회 키우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인천에 있는 시골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통화를 했는데 인천에 있는 시골 교회는 5분만 있대. 할머니만 5분. 그런데 이제 그 교회로 가기로 했다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제게 그 성교비 그쪽으로 보내라고 응답을 해주신 것 같아서 친구한테 어떤 선생님께서 이런 성교비를 내게 보내주셨다. 그래서 성교비를 보낼 곳을 찾고 있는 중에 너가 전화를 해줘서 너한테 보내라고 응답을 받은 것 같다고 하고 그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명절에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되게 많이 썼는데 그게 뭐 부모님이나 친척들한테만 선물 보낸 거에 쓴 건 아니고 제가 아는 개척교회 목사님들과 그 목사님들께도 선물을 다 보냈거든요. 근데 이젠 그 돈이 진짜 없어가지고 제가 요번 달은 진짜 없어서 다음 달 월급 받을 때까지 냉장고 파먹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벌써 4일째인데 그래서 제가 그 식비를 아껴서 그 성교비를 보내겠다 했는데 식비를 아직 그 성공을 안 했잖아요. 4일뿐이 안 지났으니까. 그런데 이제 먼저 보냈습니다. 어제 그 선생님이 보내주신 돈과 제가 그만큼의 되는 돈을 더 플러스해서 그 60만 원을 친구에게 보냈습니다. 친구는 원래 제가 성교비 보낸다면 안 받았었는데 이번에는 시골교회로 가다 보니까 고칠 것도 너무 많고 그랬는데 너무 귀한 곳에 쓰겠다고 하면서 기쁘게 받아주더라고요. 하나님이 왠지 예비하신 성교비 보내는 곳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근데 왠지 식비 아끼는 것도 성공을 할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성교비 보내는 게 정말 완전 적절한 곳에 보내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기대가 됩니다. 저 오늘도 오징어국에 부추랑 오징어 넣고 이렇게 부침개 부쳐가지고 아침도 먹고 도시락도 싸왔는데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부추 이제 다 털었거든요. 그래도 오징어를 반마리 남겨놨어요. 제가 그
나중에 혹시 오징어 부침개라도 한 번 더 해 먹을까 하고 제가 2마리가 있었는데, 오징어 국에는 오징어 한 마리 중에서 이제 머리 부분이고 삼각형 부분 좀 살까지 합쳐서 이렇게 자르고, 오징어 다리 2개랑 살이랑 해서 국 끓이고, 그 머리랑 살 조금 해가지고는 이렇게 잘게 다져가지고 오징어 부추전을 만들었거든요.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 저희 집에는 아직 저희 냉장고에는 먹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번 주에 예배를 드렸는데 전도사님 남편 권사님께서 조그맣게 텃밭을 운영하시나 봐요. 그래서 농작물을 막 이렇게 조그만 지퍼백에 다 담아가지고 뭐 고추, 뭐 밤, 뭐 상추, 뭐 호박 이렇게 막 종류별로 이렇게 담으셔서 이렇게 가져가라고 아무거나 한 봉지씩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제가 애호박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호박을.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하나 남은 호박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호박을 금요장에서도 꼭 뭐 많게는 4개, 뭐 적게는 하나씩이라도 꼭 사거든요. 그래서 호박을 샀습니다. 그럼 제가 또 1,000원 절약한 거잖아요. 살 거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짠테크를 해서 그런가 이거 저거 돼서 저한테 약간 먹거리를 막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는 막 이렇게 막 비싼 뭐 홍삼, 뭐 인삼, 뭐 이런 거 선물해 주시는 것보다 이렇게 소소하게 뭐 애호박, 뭐 아무튼 선물들 있잖아요. 그럼 먹거리, 당근, 가지 막 이런 거 선물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다음 달 17일까지 냉장고 파먹기 플러스 10만원 10만원 갖고 할 거거든요. 냉장고에 있는 걸로 먹고 그거 꼭 성공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제가 그 사진 편집을 못하지만 뭐뭐를 해 먹었나 그거 메뉴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제 블로그를 보시면 제가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거든요. 제가 이게 블로그 제목을 닉네임을 못된 돼지 천사라고 했나 꿀찬지연이라고 했나는 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꿀찬지연 아니면 못된 돼지 천사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들어가시면 제가 항상 몇 끼 먹는 거를 다 사진 찍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네, 짠테크 응원해 주시고 짠테크도 성공하고 재산 늘리는 것도 성공하고, 종잣돈 제 1억이 목표거든요. 1억 만드는 것도 성공하고, 그리고 선교비 내는 것도, 기부와 선교비 하는 것도 소홀하지 않는 삼박자가 적절하게 잘 되는 그런 것을 꼭 이루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자님이 7분이었는데 6분으로 줄었어요. 한 분이 없어졌어요. 저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짜잔땡님은 지금 700명이시던데 도대체 그분은 영상을 진짜 잘 만드시거든요. 저도 잘하고 싶은데 아직 그건 못 배워가지고. 암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10명이 되는 그날까지 파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